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김진아 군수, 이번에는 상당수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재판에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더니 이번 재판에서는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군수가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의 금품과 안마의자를 받고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적었는데 김 군수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겁니다. 특히 현금 교부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교부는 받았지만 용도 변경 약속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뜻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반면 김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성 민원인 측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여성 민원인 측은 김진아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군수 측은 일부 증거 의견에 대해 증거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김 군수 지지자들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김 군수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김 군수의 1심 선고는 빠르면 5월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아 피고인이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여기에 내란 탄핵 정국까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휘청하고 있습니다. 아예 가게 운영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중심가. 좋은 목으로 손꼽히는 대형 상가 곳곳에 임대를 놓는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거의 한 집 걸러 한 집 꼴입니다. 학원과 영화관, 식당 등이 몰려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원주의 대표적인 거리입니다. 하지만 1층 상가 곳곳이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30년 넘게 대학 인근에서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깃집이지만 단체석이 손님들로 가득 찼던 날이 언제인지 까마득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시기도 다가오면서 시름은 더 깊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시국에서 공무원들 어디 가서 회식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또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단체의 어떤 이런 회식 손님들이 많이 줄었고. 택지에 자리를 잡은 이 미용실은 직원을 하나둘 줄여야만 했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전기, 가스요금 등은 오르는데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 심리가 더 쪼그라들까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만큼 이상으로 힘든 시기인데 일단은 국내 소비를 너무 많이 줄이다 보니까 재료비, 물류, 그다음 인건비가 제일 크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영업자 수는 19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 수는 18만 명으로 두 달 전인 작년 12월보다도 2천 명 줄었습니다. 민생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불안도 계속되면서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불황의 터널로 들어서는 건 아닌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장교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양 씨의 주장과 달리 계획범행으로 보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 씨는 피해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피해자하고 관계 어떻게 되시나요?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광준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계획 범행 여부였습니다. 양광준은 그동안 피해자가 내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위조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 계획범죄로 봤습니다. 또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달 6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거듭 물으며 울부짖자 양 씨는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가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만큼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하면서 극우 세력은 더 활개치고 헌정 질서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주 의료원 사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매주 일요일 상경 집회와 수요일 탄핵 촉구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가 춘천시 동래면 신촌리에 들어섭니다. 강원도는 어제 착공식을 열고 175억 원을 들여 이달부터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후대응센터는 교육과 전시, 연구시설 등을 갖추고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해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동해시는 모두 6천만 원을 들여 행정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의 용역을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용역 결과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동해시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이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문의 10명을 영입했습니다. 진료 분야는 피부과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 내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입니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주 1회 초빙해 지역 중증 환자 진료 체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키메스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해 4일 동안 열립니다. 이 기간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강원도가 강원 공동관을 운영하며 원주 의료기기 업체 21곳을 포함한 도내 23개 업체가 참여해 47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강원 공동관은 최근 5년 동안 키메스를 통해 한 해 평균 60억 원의 계약 성과를 냈습니다. 삼척 지역 마을기업 2곳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건어물과 해조류를 판매하는 무남협동조합은 이번 공모에서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앞으로 야영장 설치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동막 사리학포란 영농조합법인은 콩나물과 두부 제조 판매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업에 포함돼 모두 7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어제 고성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접경지역 주요 15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개최지인 고성군은
고성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령 개정과 소음대책 지역설정 협의안 등을 내놨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에서도 지방소멸 대응이나 오물풍선, 대남방송에 관한 해결책 요구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의 접경지역 10개 시군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접경지 관련 안건을 협의합니다. 교육부가 강원 지역 교육발전특구 10곳 가운데 춘천과 원주, 화천, 정선 4곳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춘천의 생애 전주기 교육 시스템 구축, 화천의 교육과 돌봄 주거 패키지 지원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활성화에 최적화된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4개 시군은 교육부 장관상을 공동 수상하고 앞으로 진행될 성과 관리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강원도가 작년 10월 시작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을 끝내고 평상시 방역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봄철 철새 북상과 영농 활동 시작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여전하다고 보고 철새 도래지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등 방역 관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 강원도는 대형 농장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농장별 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강릉시가 벚꽃 개화 시기를 앞두고 벚꽃 명소 지도를 공개하고 상춘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방송 송출에 이상이 있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